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합의 기호인 시그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삼각 열기 한번 같이 볼게요. 1, 3, 5, 7 이렇게 있네요. 그럼 일반항을 추측해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1, 3, 5, 7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건 등차 수열인가요? 등비 수열인가요? 차이가 2로 일정한 등차 수열이죠. 우리 등차 수열이었을 때 일반항은 어떻게 썼나요? 수열에서 n이 나온다면 n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은 숫자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n은 그냥 n으로 나오게 n만 그대로 나오게 나머지 n은 숫자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첫째 항 더하기 n-1 d였던 거 기억나시죠? 첫째 항은 a잖아요. 그럼 여기가 1이고요. 공차는 얼마예요? 2죠. 2n-2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2n-1이 된다. 1, 3, 5 해서 어떻게 돼? 81까지의 첫째 항부터 몇 번째까지의 항이 합인가 이랬으니까 여기는 2n-1이라는 일반 항을 어떻게 돼요? 1을 넣었을 때 계산되어서 나온 값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그럼 81은 2 곱하기 몇 번째 항인가요? 42번째 항이죠.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42번째까지 합을 말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다시 얘기하면 S42 이 S는 썸과 같은 의미죠. S42를 배웠는데 그 S42와 비슷한 혹은 조금 차이가 있는 비교가 되는 시그마라는 이게 시그마거든요. 시그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시그마는 뭔지 한번 볼게요. 옆에 보면 시그마는 합을 나타내는 썸의 첫 글자 S를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S42는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42번째 항까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또 S33 뭐 비교하자면 S33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부터 33번째까지의 합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 번째부터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n은 세 번째 혹은 뭐 다섯 번째 이렇게 한번 고쳐볼까요? 이렇게 다섯 번째부터의 합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첫 번째부터의 합을 구해야 하는 법은 없잖아요. 시그마라는 기호에서는 시작 번째와 마지막 번째의 합을 나타내는데 여기 이제 여기에 들어갈 거는 일반항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건 1항부터 처음 n항까지 돼 있으니까 이건 sn으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시그마라는 기호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시그마 K라고 썼네요. 여기서는 K라고 쓸게요. 이 기호는 이 K는 변수는 어떤 기호? L도 써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러면 K는 1부터 N항까지 첫 번째, 마지막 번째 여기 쓰시고 그러니까 일반항이 여기 이 일반항에다가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해준 게 네,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의 AK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시그마에 대해서 조금 친해지셨나요? 시그마가 되게 유용해요. SN도 많이 쓰이지만 시그마도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니라 중간 번째부터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28이 있을 건데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무슨 수열인지 여기 3차이죠. 여기도 3차이죠. 등차 수열이네. 등차 수열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으니까 등차 수열을 쓸 때 공차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3이죠. 3n까지 쓰시고 나서 3n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뭐 a 플러스 n-1d 이렇게 쓸 건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1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항.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1이 되게끔 하는 뒤에 있는 뭐를 채워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3인데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되죠. 그럼 등차 수열은 3n-2다. 이렇게 바로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편하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1 플러스 첫째 항 플러스 n-1 공차 3 해서 3n-3 하고 플러스 1 해서 3n-2 이렇게 구해냈잖아요. 근데 공차만 써주시고 공차 3 써주시고 첫 번째 항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상수항이 뭐가 들어갈지 찾아주시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등차 수열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해보실 수 있어요. 차이가 2, 여기도 차이가 2 이렇게 나니까 등차 수열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n, 2k? 2n 쓸까요? 2n 쓰고 나서 플러스 항상 1차 항 나오고 나서 상수항 쓰는데 여기 상수항이 들어갈 자리에 1을 넣었을 때 2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0이죠. 상관없죠. 그러면 이게 일반항이 되네요.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고 2를 넣었을 때 4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그마를 썼으니까 처음 항과 끝 항을 써야 되죠. 2는 언제 나와요? n이 언제 때? 네, 몇 번째 때? 첫 번째 때. 그럼 n은 1부터. 여기에 지금 n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n으로 쓴 거예요. 20이 되려면 몇 번째예요? n이? 10번째. 자, 보세요. 시그마의 특징이죠. 네, 첫 번째 항부터 안 구했죠. 여기 네 번째 항부터 구했네요. 볼게요. 2의 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 보니까 곱하기 2로 일정하다. 몇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차이가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얘는 등비수열이다. 그죠? 찾을 수 있죠. 얘를 일반항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K는 몇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1을 넣었을 때 3분의 1이 나와야 되잖아요. 1을 넣었을 때 이 첫 번째 항 요게 앞에 있는 게 나와야 되죠. 그럼 이거는 몇 번째? 3의 n제곱분의 1은 몇 번째 항이에요? n번째.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3K 제곱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합의꼴로 나타내어라 했죠. 시그마네요. 합이네요. 시그마는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이 항들을 더하기로 나타내어라 이 뜻이다. 그죠? 시그마. 그러면 3을 넣어볼게요. K에 3을 넣었을 때가 제일 첫 번째 항이래요. 3 곱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얼마예요? 13부터 를 더해라. 네 번째는 어떻게 돼요? 4, 4, 16, 17. 그럼 여덟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4, 8, 32 더하기 1, 33 이렇게 되는 거죠. 시그마다 더하라는 얘기네. j 에다가 1부터 넣어서 첫 번째 항을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j에다 1을 넣어주면 1의 세제곱 맞죠? 그리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첫 번째부터 연속되게 n번째까지 더하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항 그러면 j에 2를 넣어주니까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마지막 번째는 어떻게 돼요? n번째 j에다 n을 넣어라. n의 세제곱. j는 1부터 n까지 j는 1부터 n까지의 합이다. 그쵸? 시그마를 이용하면 다양한 방법, 꼭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랬죠?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를 다시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1을 넣었을 때의 합부터 10번째 합까지 더하면 되죠.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넣어줍시다. 2 넣어주면 얼마예요? 1이죠. 네, 3도 한번 넣어볼게요. 세 번째 항. 3 넣어주면 얼마예요? 3이죠. 이렇게 하다가 10 넣어주면 얼마예요? 17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합인데 이거를 다르게도 쓸 수 있대요. 세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묻냐 했으면 지금 여기에 10개니까 여기도 10개여야겠죠. 12가 되나요? 3이 첫 번째 항이 되게끔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답이 나오는 마이너스 1이 세 번째 항이 되게끔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공차는 얼마예요? 네, 2K죠. 근데 3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3을 넣어주면 6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면 마이너스 7 나오죠. 이렇게 등차 수열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공차만 알면.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공차 4, 공차 4. 그럼 여기 4K, K는 7부터 할게요. 4 곱하기 7 더하기 뭐시기를 해서 108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얼마예요? 4, 7에 28이고 더하기 뭐시기에서 108이 돼야 되니까 얼마예요? 80이 되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80.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항 108이 나오죠. 그럼 이 1004는 몇 번째 항인지 찾아주시면 돼요. 4 곱하기 뭔지 모르겠는데 80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번째 이 x를 찾는 거예요. 4 곱하기 x를 집어넣어서 80을 넣어서 1004가 돼야 돼요. 그럼 80을 이항해 줍시다. 그럼 얼마예요? 924. 4x. x는 얼마예요? 23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004는 몇 번째 항이다? 이렇게 지금 4K 플러스 80으로 했을 때는 네, 231번째 항이다. 이렇게 시그마는 S231은 네, 1항부터 231번째 항까지 합이지만 시그마로 나타낸다면 이 K가 꼭 첫 번째 항부터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시그마의 성질은 시그마 AK 더하기 BK는 따로 나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빼기는 네, 따로 뺄 수 있다는 거고 상수항의 곱하기는 이 상수항 C의 따로 뺄 수 있죠. K가 잡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가 있다는 거는 이걸 다시 풀었으면 첫 번째 항도 C고 두 번째 N이 안 걸려 있잖아요. N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일반항 쓰는 자리에 K가 두 번째 항도, 세 번째 항도, N번째 항도 C가 되는 거죠. 그럼 충분히 뭐예요? CN이 되겠죠. N까지 합. 그래서 더하기 빼기 상수항의 곱의 합은 지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자, 두 수열 AN, BN이 있는데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A1, B1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A2, B2가 되고 N번째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AN, BN이 되죠. 그러면 그거를 A끼리, B끼리 따로 쓸 수 있는 거죠. B1, B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게 요겁니다. 시그마 AK 따로, 시그마 BK 따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항 C가 A1에다가 5를 곱하고 두 번째도 A2에다 5를 곱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5에 AN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린 분배 법칙에 의해서 5를 묶어내고 A1, A2 이렇게 해서 AN까지 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 C가 지금 문자로 보여서 그러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숫자라는 거죠. 숫자 개념이죠. 상수 개념이라는 거예요. C를 다 C가 하나씩 곱해져 있으니까 A1, A2 이렇게 해서 AN으로 쓸 수 있죠. CAK는 어떻게 돼요? C가 K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시그마의 합은 따로따로 나눠 쓸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의 곱은 네, 이 C는 앞으로 뺄 수 있다는 거예요. 빼기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첫 번째 항 써보면 A1, B1 이거 합이니까 중간에는 더하기가 들어가겠죠. 두 번째 항은 A2,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AK-BK가 일반항이기 때문에 거기다 1, 2, 3, 4, 5 이렇게 해서 N번째까지 더해준다 돼 있죠. 네, 시그마를 우리가 풀어 써준 거예요. 더하기로 쓰고 마지막 번째는 어떻게 돼요? N을 넣으니까 AN. 합은 따로 나눠 쓸 수 있다. 차도 따로 나눠 쓸 수 있다.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상수항 C는 어떻게 돼요? 빼낼 수 있다. 그냥 상수항 C가 곱해져 있으면 C의 N이다. 자, 할 수 있겠죠? 시그마 AK는 30이고 시그마 BK는 20이래요.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 그랬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자 했잖아요. 그럼 우리 자 했던 거 해볼게요. 천천히 해봐요. 자, 시그마에서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죠. 따로따로 나눠 쓸 수 있다고 했나요?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 4AK. 그 다음에 중간에 연산자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 3BK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여기서 C가 여기서는 4가 혹은 여기는 3이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시그마 앞으로 뽑아낼 수 있죠. 그럼 요거를 앞으로 뽑아내면 이 4가 앞으로 나가니까 4 시그마 K는 1부터 10항까지 AK이고 이 3을 밖으로 이 3은 상수기 때문에 K가 안 걸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뺄 수 있어요. 3의 시그마 K는 1부터 10항까지 BK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뭐랬어요? 여기 그대로 있죠. 시그마 1항부터 10항까지 AK는 30. 여기가 30이라는 거죠. 시그마 BK가 20. 여기가 20이라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면 4 곱하기 30, 120. 3 곱하기 20, 60. 그래서 답은 60.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또 한번 해봐요. 시그마가 어렵진 않는데 처음 봐서 생소한 거예요. 네, 시그마를 정리를 해줄게요. K는 1부터
뭐 여러분들 3을 아예 처음부터 뺄 수도 있는데 조금 편하게 천천히 보이는 것을 다 적어주기 위해서 자 3을 다 분배 법칙에서 나눠줬어요. 3에 AK 플러스 BK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3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 AK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3도 빼라 했다. 3의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 BK가 되고요. 자 이건 어떻게 돼요? 네 1항부터 10항까지 3만 있죠. K가 안 걸려있죠. K 없죠. 3이 10번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30 되는 거죠. 3의 1항부터 10항까지 AK는 30이고 3의 1항부터 10항까지 BK는 어떻게 돼요? 20이죠. 그러니까 얼마? 90, 60, 30 계산해주면 최종 목표는 이걸 외우는 겁니다.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근데 항상 이렇게 공식을 외울 때는 지금 얘는 K가 1번째 1부터 N항까지 1부터 N항까지의 시그마 K.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네, 기억만 아까 전에 그 식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해야 돼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항 넣어주면 1, 2, 3 이렇게 해서 N번째까지.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이죠. 그럼 가우스가 생각나시죠? 우리 어떻게 썼었죠? 등차 수열의 합은 항의 개수가 몇 개 나와요? 항의 개수 n개 S 합 2분의 n 하고 첫 번째 항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지막 번째 항 첫 번째 1이고 마지막 번째 n이니까 여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외워주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k였을 때 2분의 n 플러스 1 다음 번째 n 플러스 1 이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k제곱은 먼저 공식을 쓰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에요. 증명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요걸 계산해 주세요. 아까 전에 비교해야 될 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예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2분의 N 플러스 1이죠. 여기서 N 플러스 1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만 더 키워주세요. 이게 K제곱이니까 좀 더 컸으니까 2n 플러스 1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2가 아닌 6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더 쉬워요. K는 1부터 N항까지 K 세제곱은 이제 어떻게 돼요? K제곱, K 세제곱까지만 배우거든요. 우린요. 3차까지만. 이건 어떻게 된다? 네. 2분의 요거 그대로예요. K N 플러스 1은 똑같은데 K 세제곱이니까 여기에 제곱. 이렇게 됩니다. 외우는 방법을 아시겠나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외우시는 거예요. 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이랬죠? 우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쭉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1, 2,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일반항이 어떻게 되겠다? n의 제곱이 되는 거 맞아요? 항은 몇 번째 항부터? 이게 여기 이거에 대한 항의 개수, 항의 번째를 들어가고 마지막 번째의 항의 번째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n은 1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13번째. 어떻게 된다? 시그마 k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죠. 일반항을 k를 넣었을 때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k가 몇 번째부터? 1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13번째 항까지. 우리 아까 전 공식 외운 거다. 그죠? 여기 시그마 k 제곱 뭐라고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었다. 그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n에다 뭘 넣으면 돼요? 13. 그러면 이 복잡한 식을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6, 13, 14 어떻게 돼요? 2 곱하고 더하기 1 하면 27. 계산해주면 3, 9, 27, 3, 2, 6. 그 다음에 2, 7 하면 7.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면 13 곱하기 7 곱하기 9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91에 9를 곱하니까 819가 되네요.
자, 다음 번째도 해볼게요. 시그마. 일반항은 어떻게 돼요? K 세제곱,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K 세제곱인 거 맞아요? K는 몇 번째부터? 1번째부터 15번째까지죠. 그러면 네, 우리 K 세제곱 외웠었죠? 어떻게 된다고? 2분의 n 플러스 1에 선생님이 n이라 쓰는 거 여러분들 보기 좋게 하려고 쓰는 거예요. 원래라면 이제 그냥 바로 15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15.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5, 16의 제곱 계산하시면 되고 요거 계산하시면 바로 40, 120의 제곱 1400, 0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마로 해가지고 뭔가를 정리해 준다면 문제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은 합으로 되어 있는 시그마 값은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요것의 합을 구하시오 했는데 이거 우리가 처음 본다 맞죠? 근데 마지막 번째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지막 번째에 거진 일반항이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n을 넣었을 때 n 플러스 1이니까 지금 뭐 일반항을 쓰시오 하면 kk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죠. 시그마 k는 몇 번째부터? 1항부터 네, 몇 번째까지? n번째까지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요걸 다시 정리할게요.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k제곱 플러스 k 되는 거죠. 우리는 시그마는 어떻게 돼요? 더하기는 따로따로 쓸 수 있죠. k는 1부터 n항까지 k제곱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k. 우리는 시그마 k제곱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네, 외웠던 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어떻게 된다고요? 2분의 n 플러스 1. 네, 요거를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에 3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거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번째 볼게요. 시그 값을 구하여라 이랬으니까 이것도 정리하면 1항부터 10항까지 2k 제곱 먼저 이 제곱을 푸는 거죠.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더하기 빼기는 나눠줄 수 있죠. k는 1항부터 10항까지 2k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 4k 플러스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 1. 자, 이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 k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 k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 1. 자,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6분의 10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4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더하기 어떻게 돼요? 1이 10개 있으니까 10.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죠. 이거 계산하면 3, 5, 3, 7 그러면 네 35, 20이니까 2, 3은 6, 70 되나요? 2, 50, 2, 3은 6, 770에 2 마이너스 220 더하기 10 여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예요? 550에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돼요? 먼저 여기 있는 거 일반항을 정리를 해줘야 되죠. 우리가 따로 뜯어낼 수 있는 거는 곱하기는 안 되죠.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만 돼요. 여러분들 시그마 k 플러스 1을 시그마 k 플러스 1로 못 씁니다. 아시겠죠? 시그마는 더하기만 나눠 쓸 수 있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합차니까 k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또 k가 붙으니까
k 세제곱 마이너스 k.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 세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 자, 시그마 k 세제곱은 계산하면 k 세제곱은 우리 외웠다 그죠?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죠. n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k는 어떻게 돼요? 2의 n 플러스 1. 요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72니까 36의 제곱 마이너스 36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36 곱하기 35니까 계산하시면 얼마인가요? 1260이 되겠네요. 답은. 자, 다음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그마로 시그마로 쓰면 되죠. 자, 어떻게 되냐 봅시다. 여기 특징을 찾아내셔야 돼요. 각각 항에서 1 곱하기 3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4. 그러면 이거는 1 곱하기 1 더하기 2죠. 네. 이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 더하기 2죠. k 곱하기 2죠. 요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도 15 곱하기 15 더하기 2죠. 맞죠? 아, 맞겠네요. 이게 일반화. 그리고 k는 몇 번째부터? 1번째부터 1 넣으면 1 곱하기 3 되니까 몇 번째까지? 15번째까지. 이렇게 쓰고 나면 이제 시그마를 풀어주면 됩니다. k는 1부터 15까지 k제곱과 2k죠. 그러면 다시 시그마 k는 1항부터 15번째까지 해가지고 k제곱과 시그마 k는 1항부터 15항까지 2k가 되죠.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배웠던 시그마 k는 1항부터 15항까지 k제곱 뭐예요? 네, 6분의 15 16 2k 2 곱하기 15 더하기 1 하면 31 여기서 하시면 되겠고 2는 밖으로 나올 수 있죠. 상수항 2 시그마 k는 1항부터 15항까지 k 요거는 계산해 주시면 2 앞에 2 있고요. 더하기 어떻게 돼요? 15 16 계산하시면 되죠. 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계산해 보세요. 요건 2, 5, 8 규칙 찾으셨나요? 이거 등차죠. 2, 5, 8만 봤을 때는 그러면 3k 마이너스 1인 거 맞아요? 차이가 3이니까 3k까지는 썼어요. 근데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빼기 1을 하면 되죠. 그러면 3k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의 시그마 k는 1항부터 몇 항까지? 17번째 항까지.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시그마 k는 1항부터 17번째까지 3k-1의 세제곱.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k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7k 제곱 플러스 9k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서 17 27 밖으로 빼고 k 세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 17 k 제곱에 27 밖으로 빼고 그 다음에 9 밖으로 빼고 시그마 k는 1에서 17에 k 그 다음에 1의 시그마는 어떻게 돼요? 1이 17번이 됐으니까 17 이거는 우리 공식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죠. 자, 다른 것들도 다 똑같아요. 일반항 찾아주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긴 조금 달라요. 자,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항상 끝에 보면 이게 일반항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시그마 써요. k 플러스 1번에 1. 첫 번째 항이 부터 k는 1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까지. 지금 여러분들 이 공식을 그때 배운 적이 있었죠. 두 수의 곱으로 두 식의 곱으로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요거의 차이 1 쓰고요. 자, 봐요. n 플러스 1분의 1은 어떻게 돼요? 요 두 수의 차이 얼마예요? 1분의 1 쓰고 어떻게 돼요?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즉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네. 그러면 이거가 뭐 어떻게 된다고? 시그마 k는 1분의 n에 k분의 1,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나눴으니까 이제 계산하기는 되게 쉬워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 공식을 한번 보시면 이 공식대로 하면 이제 1부터 넣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2분의 1. 그 다음에 2 넣어주면 2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하면 어떻게 돼요? n 넣어주시면 n 플러스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다 이렇게 하면 결국에 남는 건 요거랑 요거.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 5번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요. 이게 일반항이죠. 그러면 2k-1, 2k 플러스 1, 1이라서 분모의 곱셈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이제 따로따로 뜯어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더하기도 우리가 못하니까 k는 몇 번째부터 1항부터 n항까지. 자, 그러면 우리 얘를 a, 얘를 b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두 수의 차가 얼마인가요? 2분의 1. 그러면 이거 공식 다시 쓰면 k는 1항부터 n항까지 2분의 1에 2k-1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자, 정리해 줄게요.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자, 2분의 1을 밖으로 뺍시다. 이건 상수항이니까 어차피. 그러면 2k-1분의 1, 2k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연속되는 수여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2분의 1을 하고 그러면 1 넣어주면 얼마예요? 1분의 1. 1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 그 다음에 2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하나만 남고 다 날아가죠. 그리고 마지막 번째 n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네, 처음 하나가 남았으면 항상 짝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끝에도 하나만 남고요. 앞에 두 개가 남으면 끝에도 두 개가 남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마지막 게 남겠죠.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 조금 아시겠나요? 요게 좀 어려워요. 안 되면 여러 번 한번 봐주세요. 자, 요것도 여기서 보면 요게 일반항이죠. 그러면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루트 k 이렇게 쓰시고 해놓고 나서 넣어봐요. 1을 넣었을 때 첫 번째 항이 나오는지 1 넣으면 나오네요. 자, 그럼 맞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항상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정리해 주셔야 되죠. 유리화 해주기 위해서 합차를 곱합니다. 했어요. 그럼 얼마예요? 밑에 거는 1이 되고요. 다시 정리하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루트 k 이렇게 돼요. 자,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2 넣어주면 얼마 돼요? 3 마이너스 루트 2. 4 넣으면 어떻게 돼요? 3 넣어야지. 4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되다가 n번째는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1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2부터 사라져요. 3도 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사라지면 하나 남았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이 남았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 남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답은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한번 정리하고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연습 문제도 꼭 한번 풀어봐 주세요.